라디오 건강 이야기 혈당과 당뇨병 일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중요한 건강 이야기, 바로 혈당과 당뇨병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당뇨병이 왜 무섭다고 하는지 깊이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혈당이란 우리 몸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 속의 당분 농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온몸에 공급됩니다. 이 포도당은 세포가 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연료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달리려면 휘발유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의 세포도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지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고 잘 작동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속의 당 농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요. 문제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혹은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가 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혈관을 손상시키는 병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지나치게 많으면 혈관벽이 상하고 혈액의 전도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 결과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큰 혈관은 물론 눈이나 신장처럼 작은 혈관도 차츰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혈당이 오랜 시간 높게 유지되면 눈의 망막이 손상되어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신장은 당뇨병의 가장 취약한 장기 중 하나인데 결국 투석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경도 손상되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며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는 발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작은 상처 하나가 큰 괴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장과 뇌혈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당뇨병 환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혈관의 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라디오 건강 이야기 혈당과 당뇨병 2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뇨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지요. 당뇨병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은 작은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첫째,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갈증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소변을 통해 당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몸속의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만큼 갈증도 심해집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체중의 변화입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몸은 지방이나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 결과 식사를 평소대로 하거나 심지어 더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피로감입니다. 혈액 속에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많은데 정작 세포가 그 포도당을 쓰지 못하니 몸은 항상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무기력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넷째,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상처 회복이 느려집니다. 특히 발에 생긴 상처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경 손상으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 상처가 생긴 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상처가 골마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섯째, 시력의 변화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 눈 속의 수정체가 붓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망막병증으로 이어져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데 이는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여섯째,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이 손상되어
신경병증이 생깁니다. 발끝이나 손끝부터 시작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감각이 무뎌져 상처가 생겨도 잘 모르게 됩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면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40세 이후라면 한 번도 검사를 안 받아본 분이 계시다면 꼭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뇨병은 빨리 발견할수록 관리가 쉽습니다. 라디오 건강이야기 혈당과 당뇨병 3부. 당뇨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 걸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원인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습관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첫째,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당뇨병이 있다면 자녀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두 분 모두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발병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 더 자주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활습관입니다. 당뇨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잘못된 생활습관입니다. 과식,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식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흰 쌀밥, 흰빵, 라면, 과자, 단 음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금세 높여버립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음식을 먹다 보면 췌장이 지쳐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비만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당뇨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뱃속의 내장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과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같은 체중이라도 뱃살이 많은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더 큽니다. 넷째,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근육이 포도당을 소모하게 만들어 혈당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가도 이를 소모하지 못해 당뇨병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또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져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이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습관, 고열량, 음식,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현대인의 생활습관 전반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라디오 건강이야기 혈당과 당뇨병 4부. 당뇨병은 한번 생기면 완전히 낫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한다면 합병증을 막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당뇨병 관리의 가장 기본은 식사입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지만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 잡곡, 통곡물, 채소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반대로 흰쌀밥, 흰빵,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당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량을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수나 과일 주스처럼 액체 형태의 당분은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소모시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는데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셋째,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뱃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부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줄면 혈당뿐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같은 방법들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7시간 내외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인슐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 치료입니다. 당뇨병은 스스로 느끼기 힘든 병이므로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합병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분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이나 인슐린을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약을 중간에 멋대로 끊거나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의 순서를 바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더 천천히 오릅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혈액이 묽어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라디오 건강 이야기 혈당과 당뇨병 5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바로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당뇨병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첫째, 채소입니다.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으며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가 좋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둘째, 통곡물입니다. 흰쌀이나 흰빵보다는 현미, 귀리, 보리, 키노아 같은 통곡물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많아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콩류와 견과류입니다. 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두부, 콩밥, 청국장 등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연어, 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흔한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저지방 단백질입니다. 닭가슴살,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여섯째,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단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탄산 음료나 과일 주스는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높입니다. 둘째, 흰쌀, 흰빵, 라면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음식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자주 섭취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셋째, 기름지고 튀긴 음식입니다. 당장 혈당을 높이지 않더라도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체중을 늘려 결국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넷째,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식품에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을 해치고 혈압을 올립니다. 당뇨병 환자는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도 조심이 필요합니다. 포도, 바나나, 감, 망고 같은 달콤한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적당량을 정해놓고 조금씩 나누어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당뇨병 관리의 기본은 단순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위주로 채소와 통곡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기름진 가공식품은 멀리하는 것이 혈당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라디오 건강 이야기 혈당과 당뇨병 6부. 이제 당뇨병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바로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당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혈당이 오랜 기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온몸의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고 그 결과 크고 작은 합병증이 생깁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세혈관 합병증이고 또 하나는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먼저 미세혈관 합병증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뇨병성 망막증입니다. 눈의 망막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촘촘히 분포되어 있는데 혈당이 높으면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기 쉽지만 방치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당뇨병성 신장병증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고혈당이 계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나타나고 심하면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신장 합병증은 자각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이 손상되면서 손발이 저리고 화끈거리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발바닥에 모래가 깔린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심하면 상처가 나도 통증을 못 느껴서 발이 썩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을 당뇨발이라고 부릅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섭습니다. 이제 대혈관 합병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큰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두세 배 높습니다. 이유는 고혈당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거기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겹치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졸중, 흔히 말하는 중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혈류가 끊기면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런 뇌혈관 질환의 위험 역시 매우 높습니다. 셋째, 말초혈관 질환입니다. 다리 쪽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보행할 때 통증이 생기고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됩니다.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병증을 나열하다 보면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조금 높은 병이 아니라 전신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이라는 사실이 실감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병증을 막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관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눈 검진,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신경 검사를 통해 합병증이 생겼는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혈당뿐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잘 조절될 때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발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에 상처가 없는지 매일 확인하고 편안한 신발을 신으며 발톱도 조심해서 깎아야 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한번 시작되면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병이지만 우리가 관리만 잘한다면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기보다 꾸준히 관리하는 지혜입니다. 라디오 건강 이야기 혈당과 당뇨병 7부.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병을 예방하고 또 이미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합병증 없이 지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약보다도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되지요. 첫째, 식습관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사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천천히, 둘째는 적당히, 셋째는 골고루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천천히 씹으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정도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더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혈당이 훨씬 잘 조절되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리 둘레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하를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식사와 운동을 잘해도 스트레스가 크면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독서, 음악 감상처럼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혈당이 올라갑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군것질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 7시간 내외 규칙적이고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당과 HbA1c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합병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처음에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보다 환자 본인의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환자가 주치의가 되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작은 습관들을 지켜나간다면 당뇨병은 더 이상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